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명나라 의사와 의학문답을 펼친 윤지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미 선생은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의사입니다. 특히 궁중에서 의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께서는 1591년에 의과에 급제를 해서 의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묘하게도 이분의 어떤 그 족보를 살펴보면 이 증조부께서 문과에 급제하셔서 우의정과 자의정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윤계라는 이제 존함을 가지고 조부께서는 이제 윤비는 생원이고 아버지는 윤다무 선생은 통정대부 정삼품입니다. 상당히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고 있었고 외조부께서는 김수할 선생은 병조 판서까지 역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윤지미 선생은 의관을 하게 됩니다. 의과고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반 가문에 태어나서 의관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의과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조예가 있었다. 그래서 의사의 길을 걷기로 자기의 어떤 그 장래를 결정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동의보감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동의보감에 있는데 동의보감에 윤지미 선생이 바로 감교관으로 동의보감을 교정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 벽역신방이라고 허준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도 교정하고 허준 선생님이 벽역신방도 교정했다는 얘기죠. 거기에도 그 윤지미 선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감교관으로 교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의과 선생이라 그래서 의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윤지미 선생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명나라의 유의였던 왕은 선생과 의사문답을 의사문답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의 문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왕응린 잡집이라는 이 명나라의 의사였던 왕응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기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716년에 거의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답조선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간행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일본에서 이제 이 가치를 인정해 가지고 한 100년 후에 다시 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자료가 현재 해외회기 중위 선본 고적 총서라는 그 총서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12권 안에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했죠. 왕응리 선생. 그리고 이것을 교정한 사람은 양영선 교수라고 북경 중의학대학의 교수였던 이제 의사 문헌 교수였던 그분께서 이걸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의 문답을 살펴보면 그런 형식입니다. 명나라 황제가 이를 태의원에게 답하라. 그러니까 윤지미가 썼던 34개의 문답을 질문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니까 왕응린이 그걸 보고 이제 글을 지어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문답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예를 보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뭐 무릇 자식이 없어서 부인을 조처하였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왕은이가 답을 했겠죠. 여기 안에 눈병에 부으면서 열이 나서 눈이 멀려고 할 때 고안한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차가운 약을 썼는데 눈이 부었으면 열이 나니까 이거 찬 약을 써서 놔야 되는데 왜 안 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목구멍이 인후가 부으면서 아픈데 할 수 있는 만큼 한량한 약을 복용하는데 낫지 않는 것은 무슨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게 34개의 질문들을 쭉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의사학회지에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윤지미가 이 문답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윤지미의 질문을 통해서 왕이 대답하는 형식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동의보감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계승의 측면에서 이제 윤지미가 생각했다. 그런 얘기, 동의보감을 교정하면서 생겨난 이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어떤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적 계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고 아까 그 뭐 찬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 비슷하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단계의 어떤 단기학파가 활용했던 그 자음강화법, 차가운 약을 써가지고 열을 끄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반성적인 검토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약을 남용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풍토 그런 것이 좀 있죠. 그 동의보감에도 찬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뜨거운 약을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보완적으로 돼 있죠. 그런 이제 교정을 하면서 반성적인 검토를 하고 또 경락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진단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써놓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해한 치료법을 탐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부 육경과 기혈에 대한 이야기, 또 병명이 제대로 또 정명을 해야 된다, 발음, 이제 이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또 의학 이론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실증적인 사고, 또 인하기원에 대한 인식. 인하기원은 원래 온부학파에서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주단계가 자음강화법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온부학파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그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으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거는 또 뭐 각자 하나씩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